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리뷰 원픽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어플에 관한 리뷰인데요.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랑 슬라이더라는 어플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면서 키보드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메모장에다가 예문을 몇 가지 좀 써놨는데요.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는 레이아웃이 바로 이 키보드 설정입니다. 키보드 설정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키보드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번 아이폰 SE2 리뷰 때 아직 아이폰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아이폰 SE2도 천지인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준 모드와 이렇게 10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10키를 선택하시고 딱 보시면 천지인 모드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원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도 천지인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건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입니다. 저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아이폰 쓰시는데 이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나 슬라이더 안 쓰신 분들에게는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슬라이더가 동시에 검색이 됩니다. 이 두 개 다 받아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받은 뒤에는 이제 설정에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추가 및 입력 방식이 있는데, 언어는 일단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 3개 국어를 지원을 합니다. 한국어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두 벌씩 나라끌, 단모음, 무의단모음, 천지인, 넓은 천지인, 배가, 정말 여러 회사에서 지원했던 입력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모음이나 단모음 플러스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단모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벌씩이랑 거의 레이아웃이 같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벌씩보다 칸이 더 넓어서 오타율이 줄어듭니다. 제가 예전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때 단모음을 굉장히 잘 썼는데 아이폰에서 단모음을 지원하지 않아서 불편했거든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나 슬라이더에서 이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툴바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 툴바라는 게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이 상단에 있는 기능들, 이게 바로 툴바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모티콘이랄지 자주 쓰는 문구, 그림판, 번역, 계산기, 클립보드, 그 다음에 커서 이동, 유튜브 바로 가기, 그 다음에 글자, 문자 인식, 이런 것들로 저는 구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네이버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 기능을 꼽고 싶습니다. 이게 자주 쓰는 문구 편집이라는 건데요. 편집하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자주 쓰는 문구를 본인이 사전에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계좌번호를 지인이나 거래처에 보내야 될 때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기능이에요. 주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강남구 강남콩 12-00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을 해놓으시면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픽 리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그림판 기능을 저는 또 은근히 자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손으로 여기다가 원픽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잖아 하고 여기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바로 짠 하고 붙여넣기 하면 바로 그림판에 제가 그린 내용을 보낼 수가 있다는 점. 이거는 SNS나 메모장 어디에서나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판 기능 중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불러왔다면 이 사진의 구도를 잡으시고 여기서 동일하게 펜 색깔을 빨간색으로 선택해서 이 음식이야 아니면 이 부분이야 라고 설명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짠. 사실 기존에 있는 카카오톡 안에서 보내도 되는데 터치해야 되는 횟수는 비슷한 것 같아도 이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빠른 느낌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네이버 로고를 눌러주시게 되면 검색창이 바로 뜹니다.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의 네이버 검색 기반의 서비스들을 바로 네이버 스마트보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보통 환율을 조회할 때 네이버 어플을 켜서 중국 환율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귀찮아서 단축어 앱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편한 건 바로 네이버 스마트보드에서 네이버 로고를 눌러서 검색해 놓은 중국 환율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키보드 창 자체에 바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편한 기능은 바로 번역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역기 기능은 스마트폰이라고 치면 바로 상단에 스마트폰이라고 번역이 돼서 타이핑이 돼버립니다. 물론 좋은 번역기들이 많이 있죠. 파파고랄지 구글 번역기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요 안에서 간단한 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 번역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단이라는 단어를 찍으면 미엔리아오라고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너무 좋고요. 영어를 한국어로 할 수도 있고 한국어를 영어로 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지원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입력 언어가 좀 2개밖에 안 된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그 다음은요, 계산기 기능인데요. 제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환율, 상대국 환율로 계산해야 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0원의 물건을 현재 중국 환율인 172원으로 곱하게 되면 바로 계산된 값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43,000원. 계산 버튼까지 눌러가지고 상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 계산되는 과정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점,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은 계산기 기능이 이렇게 상단 제어센터에서 열어가지고 뭐 250 곱하기 172 이렇게 해서 43,000원이구나 해서 여기 와가지고 43,000원 이렇게 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안에서 해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요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커서 이동 키가 상단에 배치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좋기는 한데 사실은 커서 이동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더 쉬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툴바에서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 자주 가는 유튜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 이 점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를 받으셔서 툴바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 앱에서 일단 커서 이동을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커서 이동을 할 때 기본 앱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상하단 그다음에 좌우 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는 이 번들 키보드와 같은 기능까지는 아니고요. 한 문단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스마트 키보드를 선택하시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길게 롱터치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예전에 아이폰 XS나 XS Max,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3D 터치 지원이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 아무 포인트를 그냥 롱터치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셔도 다 커서 이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지원되지가 않아요. 아이폰 11 이후부터는 햅틱 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 11을 바꾸고 나서는 커서 이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쓰다가 우연치 않게 두 손가락으로 눌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커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런 대로 커버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자주 쓰는 3글자 이내의 글자를 이렇게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밑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길게 누르셔서 크크크, 길게 누르셔서 전화해, 길게 누르셔서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또 한 가지 편한 게 여기 보시면 한자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윤자라는 글자를 한자로 변환하고 싶다. 그럼 이건 중국어랑 또 다르게 한자 하면 윤에 관한 한자가 쫙 검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윤을 딱 눌러주시면 한자로 변환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가 치고 한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에 대한 한자가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은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는 음성을 지원합니다. 인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뭐 이모티콘이랄지,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하다가 뭐 하트 표시 이렇게 길게 누르면 기호가 나타난다는 거, 요거는 뭐 다른 키보드에 다 있는 기능이니까. 마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넣어서 스티커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 앱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서 여기에 기본 테마로 지원하는 것들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키보드를 꾸미고 싶다, 제가 제 아들 사진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에 백그라운드로 아들 사진이 깔리게 되는데 저는 정신없어서 이거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와 함께 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가 바로 뭐냐면 슬라이더라는 어플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도 여기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언어 입력, 새로운 키보드 추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한글에 천지인 플러스 나라글, 배가, 단모음, 무의단모음, 조금 더 많은 언어들이 지원이 됩니다. 뭐 스페인어도 있고요, 포르투갈어도 있고요,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일반 설정에 들어가게 되시면, 자, 여기도 똑같이 툴바가 위에 있는데요. 기능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서 화면을 넓게 쓸 수도 있고요, 툴바를 하나만 올릴 수도 있고 2개만 올릴 수도 있고 셋, 넷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와 같은 자주 쓰는 상용구 등록을 여기다 해놓는 겁니다. 제가 등록해놓은 툴바에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처갓집
처갓집 주소, 거래처 주소,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미리 등록해 놓은 상용구가 원터치로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풀스크린 아이폰을 사용하시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4줄 정도 세팅을 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너무 이제 커서 화면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럴 때는 한 줄만 해 놓으시고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 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더의 커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롱터치 없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주게 되면 커서가 이동을 한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진짜 편해요. 이게 아이폰 번들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편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썼던 거를 지우고 싶을 때, 좀 빠르게 한 번에 지우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스페이스 바 보이시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밀게 되시면 한 번에 지워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에 없는 원터치로 오늘 날짜, 지금 시간, 이게 굉장히 편했고요. 영어 알파벳을 여러 가지 기호 형태로 표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디테일한 설정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직접 보시면 커스터마이징 하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보다 확장성이 좀 더 좋은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이폰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어플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키보드에 관련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번들 키보드는 천지인을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번씩 단모음은 스마트보드와 슬라이더, 이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폰 사용하실 분들이나 현재 아이폰 사용하고 있지만 모르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리뷰 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